산업진흥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대강 크게 나누면 어떠한 분야가 있습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 서비스 이 정도. 크게 이제 의료산업 분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뷰티 산업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은 분야별로 시장 규모나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료산업은 한 60조 정도 되고요. 제약이 15조, 의료기기가 3조 3천억, 화장품 등 뷰티 산업이 6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이 4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흥을 시키고자 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제약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장 규모가 큰 의료산업, 제약보다도 적어도 4배 가까이 큰 산업에 치중을 하지 않고 제약에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그러면 제약 산업을 현재 매출액 규모에서 어느 정도 키우겠다고 계략적인 목표는 갖고 있습니까?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 그 7대 제약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연구원의 가장 큰 목표가 그 정부의 제약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이해합니까? 하나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흥원 전체 예산은 360억인데 자료에 보면은 질환 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R&D가 3,185억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놨는데 이 3,180억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관계는 뭐죠? 이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고 결과를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산업연구원의 주요 그 임무 중 법에 정한 것이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지금 대구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사업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업도 이 법에 정한 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해당됩니까? 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 정한 임무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네, 이야기 안 하고.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대구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대단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진흥원에서 기술 지원 사업한 내용이 뭔지 담당 실장이 일어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대구 첨단 복합단지에 기술 지원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책연구단장 이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으로 복합단지의 초기의 모델 수립을 2007년도, 8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 진흥원에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저희가 주관을 해서 지금 그 기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본 계획과는 똑같지는 않고 약간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일단 지자체와 이제 정부의 투자가 조금 약간씩 작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로 치면은 입주할 사람을 정하지 않고 부지부터 개발한 겁니다.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병원, 제약업체, 연구소가 어딥니까? 당초에 기술 지도를 할 때 분명히 어떤 업체들이 어느 규모로 들어갈 거라고 계산을 했죠. 소위 말하는 수요 예측을 했죠. 수요 예측과 지금 현재 적합성이 있다고 봅니까?
네, 당시에 수요 예측했을 때는 여러 이제 기업들이 희망들을 가졌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오기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확정된 업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오지 않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술 지도한 내용이 현실과 부응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각 여러 분야에 있어서 진흥원이나 또 연구원에서 예측한 게 맞지를 않다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술 내용이 현장과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요. 앉으십시오. 뭐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보육진흥원에 묻겠습니다. 보육진흥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학부형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은 진흥원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미취학 영유아 아동과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 보건복지정보 뭐 연구원인가 거기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회계 기준을 만들고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낸다 그러고 보육진흥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보육교사 처우와 그리고 그 회계 투명성이 좀 더 제고돼야 되는 문제 뭐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수를 낮게 줍니까? 어린이집 운영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지금 보수 기준이 훌쩍 뛰어넘을 만큼 뭐 많은 보조금이 가는데도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요인이 함께 좀 작용을 많이 낮은 어린이집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는 43,00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그 현장 조사를 몇 개 정도를 해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실태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제가 파악하고 묻는 있습니다. 요지는 43,000개 중에서 표본 조사를 몇 개를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4,000개 가량을 했습니까? 400개 가량을 했습니까? 50개를 했습니까? 몇 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회계 관련 사항,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운영 실태, 예.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기준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실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평가 자체가 실제 상황과 부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평가 자료를 해야지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평가 자료를 만드냐고. 43,000개 중에서 몇 개를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 업무는 뭐 육아정책연구소 유관기관에서 보육실태조사도 있고 운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를 그 실태 조사 결과에 참고된 그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는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나오세요. 43,000개 중에 실제로 이 보육진흥원 빼고도 여러 기관들이 실제 조사한 어린이집 그 개체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육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됩니다. 10% 가지고 신뢰도를 갖출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각 유형별로 또 이제 그 비율 산정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론들에 의해 가지고 그 시설 분류를 해서 네. 그렇게 그 실태 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 때 다시 합시다. 예. 네,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